녹화를 시작합니다. 오늘 공부해볼 기업은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인데요. 시가총액은 1조 8천억, 상장한 지는 별로 안 됐어요. 한 1년 정도 됐고요. 이 회사가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봅시다. 네. 일단 이 회사는 반도체 재료, 반도체 소재 부분을 하고 있어요. 총 62%.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분도 하고 있고요. 15%. 그 다음에 2차 전지, 전해액 부분을 하고 있네요. 22%. 이쪽이 좀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. 2차 전지 부분도 하고 있다. 핵심적인 반도체 부분도 하면서 2차 전지도 같이 성장하는 그림. 아주 좋죠. 네. 그러면 이 회사가 일단 뭘 하는지 리포트로 한번 좀 자세히 봅시다. 이 회사가 이제 파운드리 GAA 아키텍처로 시가객 수요가 증가했대요. 그냥 이거 어려운 말이면 파운드리에서 GAA라는 공정을 이제 뭐 새로 채택을 했나봐요. 근데 그 과정을 바뀜으로 인해서 시가객이, 원래 이 회사가 이 반도체 시가객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시가객의 수요가 증가했대요. 그렇다고 보면 돼요.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사업 부분별 이런 거는 좀 읽어보고요. 상반기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 부분의 원가에 해당하는 전해질, 2차 전지 사업부도 있었죠. 거기에서 전해질이라는 걸 가져와서 사서 만들어 쓰는데 그거에 대한 원가가 상승했으므로 매출 총 이익이 30%가 안 났대요. 네. 그게 좀 아쉬웠어요. 네. 그렇다고 치고 GAA 아키텍처를 적용한 3나노 공정, 3나노 공정에서는 GAA 아키텍처를 사용한다. 파운드리 산업에서. 근데 여기에 대한 시가격이 공급이 증가가 기대된다 라고 봤을 때, 동사는 메모리 및 비메모리와 시가격 매출 비중은 2021년도에 53%로 기술 변화에 따른 시가격 공정수가 증가한다. 이거는 좀 옛날 거예요. 이제 10월 달 거기 때문에 아까 최근에 보면 반도체 매출이 62%까지 증가한 걸 볼 수 있죠. 네. 그렇다고 봤을 때 2021년도에 반도체가 매출액 대비 이 정도,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 정도,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이 정도라고 봤을 때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 부분은 그대로고 반도체만 성장할 거라는 2022년도에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. 네.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근데 이 2차 전지 소재를 비중이 이 정도까지 두면 거기에 대한 멀티플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, 신규 시설 투자도 했었죠. 최근에 524억 정도로요. 근무 환경 개선, R&A 시설 투자, 스타트업 육성. 그러면 뭔가 이 회사는 그건 아니네요. 사옥 같은 느낌인데, 그쵸? 사옥이죠, 사옥. 네. 4억으로 525. 좀 아쉽네요. 네. 공장 증설이었다면 엄청난 호재거나 좋았을 텐데 사옥 육성이기 때문에 그건 좀 딱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. 그거 외에는 딱히 큰 어, 그런 건 없고, 그러면 실적을 봅시다. 2020년도에는 이게 아마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솔브레인이 나온 거기 때문에 2020년도를 보면 안 될 거예요. 2021년도만 보면 1조 정도 나오고 매출 영업이익이 1800억. 그럼 영업이익률이 한 18%? 18% 정도 되네요.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보면 높을 때는 20%까지도 가긴 하는데 한 17, 18%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소재 회사 치고는 조금 약한 부분이죠. 영업이익률이.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률은 1400%, 1400억 정도 나올 것 같네요. 그러면 P 멀티플로 봤을 때는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잡힐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이제 2022년도가 문제인데, 그럼 2차 전지 부분이랑 디스플레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간다 치고 반도체 부분 성장한다? 그건 아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리포트의 얘기가 이게 일리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.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 대한 성장은 좀 타당성이 있다 라고 봤을 때, 한 멀티플이 지금 보면 현재 실적 멀티플은 한 12배 정도 되는데 미래는 한 10배 정도로 성장성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죠. 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
고가되어 있죠.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치면 영업이익률. 이게 만약 한 20%, 20%보다 좀만 더 높다면 진짜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고, 잠시만요.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? PER이 12배니까요. 그러니까 현재 실적은 저평가 구간이잖아요. 그럼 이제 점수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. PER이 12배 정도면 저평가 구간이라 볼 수 있는 거죠. 한 1점에서 5점까지 하면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미래 성장성은 엄청난 뛰어난 건 아니에요. 근데 성장은 하고 있다, 꾸준히. 그렇다고 해서 3점?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한번 봅시다. 나머지는 다 봤고, 차트적으로만 보면 되잖아요. 일단 여기에서 20만원대에서 이제 상장을 했고, 상장 때는 되게 좋았어요. 네, 그러다가 한번 쭉 꾸준히 오르다가 우하향을 딱 했죠.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딱히 의미 있다고는 볼만한 건 딱히 없다고 봐요. 이제 빨간색이 지수인데 이 회사가 지수보다 강했냐라고 봤을 때 그건 맞았어요. 여기까지 미리 하락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저 하락한 부분에서 봐봐요. 여기에서 여기까지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죠. 그 다음에 여기에 지수가 하락할 동안 상승 때문에 하락도 안 했고, 그 때문에 이번에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할 때도 그만큼밖에 하락을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 강했다라는 점은 좀 있는 부분이고, 거기다 뭐 쌍바닥을 그렸냐? 그거는 아니에요. 네. 그거는 아니고, 하지만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 라고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애매한 부분? 저라면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, 이 회사를.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온 것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. 차트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. 좀 뭔가 확실하다? 예를 들어서 확실하다는 게 저번에 영상을 찍었던 네페스 아크 같은 부분 한번 볼까요? 이거는 확실히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현재는 PR이 20배인데 내년에는 PR이 10배에서 뭐 12배 정도로 확실히 성장이 돼요. 왜냐하면 공장 증설이 계속하고 있고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건 확실한 성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막 50%, 100% 성장할 수 있다는.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, 차트적으로도 정확히 바닥이냐, 만약에 이게 20만원 이 부분, 이 시가 부분까지 떨어졌다면 이건 확실히 여기에서 만약에 바닥을 기었다면야 할 수 있는데, 쌍바닥을 그린 것도 아니고 아직 바닥에서 횡보했다가 뭐 상승이 나온 것도 아니고, 뭔가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, 뭔가 액션이 안 쳐져 있잖아요, 주식에 대해서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는 애매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닥에서 좀 횡보를 하던가, 아니면 쌍바닥을 그리던가, 아니면 거래량 큰 양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때 좀 좋았다고 저는 봤었어요. 이때. 근데 너무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,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양봉이 상승했기 때문에요. 이때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. 이런 게 눌림목이에요. 눌림목이라고 치면. 왜냐면 1차 상승, 거래량 터진 상승, 하락을 하다가 쌍바닥을 기면서 1차 상승이 나오고, 거기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1파, 2파, 이 2파에서 원래 이 눌림목이라고 해요. 그리고 제일 베스트는 1파에서 사서 2파 조정에 사서 이 3파에서 매도하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. 근데 3파는 대부분 우리가 차트적으로 1파를 봤을 땐 2파 조정 이 정도 더 보고, 3파는 훨씬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거는 일단 뭐,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맞긴 해요, 크게 봤을 때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까지 목표가를 잡는 게 낫다고 봐요. 이번 분을 샀으면 그냥 아까 봤던 28만원 선 이날, 저라면 여기서 매도했을 거예요. 그냥 쿨하게. 저라면 이날 28만원 선이나 이날에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. 그냥 쿨하게 한 이 정도, 26만원에서 이 정도에서 샀다고 쳐도 그냥 저 같으면 28만원 선에서 매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. 수익률은 한 6%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, 왜냐하면 조금 뭐랄까, 그러니까 이런,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
특히 우리나라. 왜냐면 뭐 지수적으로 악재가 나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아요. 미국은 그런 게 없는데 외부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하락장 때도 나스닥 빠진 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빠졌죠. 코스닥이. 그런 거랑 똑같죠. 뭐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니 뭐니 뭐 이래저래 많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더 좋다. 그리고 지금 위치는 좀 애매한 위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투자하기에는 좀 더 기다려 봅시다. 네. 그러면 종합 점수를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는 2점?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여기는 3 이렇게 종합 9점이 나올 수 있긴 하겠네요. 이제 맥스가 15점이라고 쳤을 때. 네. 그렇다고 봤을 땐 그렇게 지금 봤을 땐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특히 시가총액도 크잖아요. 이 회사가 1조 8천억 큰 거죠. 반도체 중소형 회사 보면요, 기본적으로 한 3천억에서 5천원 정도, 5천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시총도 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